말단 병사의 전설 제14장 웅웅거리는 소음과 함께 우주선이 멈춰 섰다. 강진우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입을 꾹 다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짐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우주선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멋지게 내려오려던 강진우는 발을 딛자마자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당했다. 이 미친놈아! 신병 주제에 단독으로 수송선 뭐 그렇게 꾸물거려. 당장 군용 트럭 안.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든 강진우는 탑승구 옆에 서 있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험악한 인상, 차가운 눈빛을 가진 25에서 26세쯤 되어 보이는 상사를 발견했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난 소위인데. 강진우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따지려 했지만 그 상사는 강진우의 건방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강하게 밀쳤다. 강진우가 굴러떨어졌다면 계단을 몇 미터나 굴러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방금은 기습을 당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강진우는 몸을 휙 틀어 상사의 손을 피하고 슬쩍 다리를 걸었다. 으아! 상사는 수박처럼 굴러 떨어졌고 강진우는 모른 척 휘파람을 불며 웃는 얼굴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군용 트럭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트럭 옆에 있던 2명의 중사들도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죽을래, 이 새끼야. 상관을 공격해. 당장 쏴버릴까. 그 상사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강진우를 겨누었다. 강진우는 어이없이 자기 어깨를 내려다봤다. 은색별 하나 짓어야 할 계급장이 없다. 순간 깨달았다. 아차, 제복 말리고 있어서 민간복 입은 거잖아. 강진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상사는 이를 오해하고 겁먹었군 하고 기세등등해졌지만 강진우는 표정을 싹 바꿔 냉정하게 소리쳤다. 대담하군. 하급자가 상관에게 총을 겨누다니. 상사는 움찔했지만 다시 이를 갈았다. 신병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그런데 강진우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반짝이는 소위 제복. 은색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났다. 상사, 총을 겨눈 이유를 설명하지. 강진우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따졌다. 상사는 급히 권총을 집어넣고 뻣뻣하게 경례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몰라 뵈었습니다. 흐흐, 장관님 소리 듣는 거 묘하게 기분 좋은데. 속으로는 실실 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차가운 얼굴을 유지한 강진우는 명령을 내렸다. 상사, 장관을 모욕한 죄로 팔굽혀펴기 100회. 당장 시작. 상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참기로 했다. 좋다. 지금은 복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 기회는 나중에 온다. 장관님. 상사는 이를 악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강진우는 트럭 옆에 멀뚱히 서 있는 2명의 중사를 향해 손짓했다. 중사, 여기 와서 세어라. 중사들은 벌벌 떨며 달려와서 장관님, 알겠습니다. 하고 외쳤다. 강진우는 다시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 제복을 제대로 갖춰 입었다. 그 사이 85, 86, 87 중사들이 필사적으로 숫자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위풍당당하게 제복을 갖춰 입고 나온 강진우. 연방군 소유의 군복은 마치 그를 위해 맞춤 제작한 것처럼 완벽했다. 몇 개 했나? 100회 완료했습니다. 상사는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경례 동작, 군기가 장난 아닌데. 강진우는 미소를 머금고 상사에게 조용히 군인 카드를 건넸다. 대영,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배치 부대 좀 확인해줘.
나 신병이라 잘 모르겠거든. 상사는 무표정으로 카드를 받아갔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흥, 나중에 너 혼 좀 내줄 거다. 그는 군용 트럭 운전석으로 달려가 무전기를 붙잡고 중얼거렸다. 45연대, 45연대. 맞다. 45연대. 크크크, 걸려들었어. 이 모습을 본 신병들 중 쓱한 청년 하나가 중얼거렸다. 저 소위, 곧 고생 좀 하겠네. 트럭 안 신병들은 웅성거리며 눈치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한 덩치 큰 신병이 옆 사람을 슬쩍 찔렀다. 저 소위, 나이 우리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 응, 맞아. 막 훈련소 나온 것 같아. 조용히 웃으며 말한 건 안경을 쓴 청년, 류시오였다. 그런데 소위 계급이라니. 훈련소 출신으론 말도 안 되잖아. 덩치 신병, 이령민이 의아해했다. 류시오는 빙긋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연방훈련소는 수천 개야. 어딘가에 상위 교관한테 인정받은 특별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령민은 여전히 갸웃거리며 군복 팔에 작은 은색 마크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상등병이었다. 그때였다. 형님들. 차량 뒤쪽에서 유쾌하게 웃으며 강진우가 손을 흔들었다. 강진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신병들은 깜짝 놀라 얼떨결에 일제히 일어났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하하, 괜찮아, 괜찮아. 앉아, 앉아. 강진우는 활짝 웃으며 손짓했다. 신병들은 경직된 자세로 깔끔하게 착석했다. 트럭 안 공기는 묘하게 긴장됐지만 동시에 조금은 풀린 분위기도 섞여 있었다. 강진우는 3명의 부사관들에게 씩 웃으며 말했다. 대영, 빨리 출발하시죠. 기지 늦게 도착하면 도망병 처리되잖아요. 부사관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망할, 진짜 늦으면 우리 다 죽어. 장관님. 상사는 잽싸게 운전대를 잡았다. 트럭이 부르릉 소리를 내며 출발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강진우는 자리에 앉아 힐끗힐끗 신병들을 살폈다. 이 녀석들이 다 내 부하라니. 흐흐, 드디어 나도 상관이야. 강진우는 뿌듯해지더니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 이 23명 전부 내 부하다. 야호! 덩실덩실 춤까지 추기 시작했다. 트럭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저 소위, 혹시, 변태, 변질된 상관. 이령민은 류시오를 꾹 찔렀다. 야, 혹시 저 장관님, 그쪽 취미? 류시오는 땀을 삐질 흘리며 부정했다. 아, 아냐. 요즘은 정상적인 군인도 많아. 아마. 근데 저 얼굴 표정. 이령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쩍 뒤로 물러났다. 강진우는 신병들의 불안한 시선을 느끼곤 민망하게 기침을 했다. 콜로, 콜로. 자, 그러면 자기소개나 해볼까? 강진우는 가까운 병사를 가리켰다. 너부터. 보고합니다. 통신병 1등병, LY입니다. 왜 이렇게 약골같이 생긴 거야? 강진우는 속으로 투덜댔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병사들은 눈치를 보고 일부러 허리를 쭉 펴고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보고합니다. 상등병, 람문트. 기계정비병. 보고합니다. 1등병, 조병훈. 사격병. 보고합니다. 상등병, 이령민. 격투병.
특히 이령민은 일부러 근육을 부풀리며 포즈를 잡았다. 하지만 강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자 식은땀을 흘리며 바로 자세를 풀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류시오가 차분히 말했다. 보고합니다. 하사, 류시오. 내무병입니다. 오, 하사. 강진우는 약간 기대했지만 들은 순간 풀이 죽었다. 어째 통신병, 정비병, 내무병뿐이냐. 강진우는 힘없이 땅바닥에 쭈그려 앉았다. 트럭 안은 적막했다. 강진우는 갑자기 번뜩이며 물었다. 아, 소위면 몇 명까지 지휘할 수 있어? 신병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그때 류시오가 나섰다. 장관님, 소위가 지휘하는 인원은 병과에 따라 다릅니다. 병과? 네, 통신이나 정비 소위는 10명 정도를 맡고 전투기 조종 소위는 혼자입니다. 후방 내무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지상전 격투병 소위는 보통 20명 정도를 지휘합니다. 오, 지상 격투 소위 좋네. 하지만 다시 물었다. 소위가 함선 지휘는 못해. 류시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작업선 정도는 가능하지만 수송선은 중위, 전함은 소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위, 대위, 소령. 강진우는 고개를 떨구더니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흑흑흑. 나중에 군함 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모든 신병들은 멍해졌다. 진짜 미쳤다. 이 소위. 그러다 갑자기 강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좋아. 반드시 군함 지휘관이 될 거야. 신병들은 얼어붙었고 강진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그니까 말이지. 앞으로 형님들, 나 좀 잘 부탁해. 신병들은 경직된 얼굴로 일제히 외쳤다. 장관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강진우는 대만족하며 웃었다. 하. 나중에 승진하면 너희한테도 좋은 거 많이 줄게. 신병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좀 심한데. 류시오만이 조용히 강진우를 바라봤다. 참 단순하긴 하다. 그래도 저런 놈이 성공할 수도 있어. 잠시 후 트럭은 조용히 작은 우주항에 도착했다. 멀리서 군함 한 척이 보였다. 저거 우리 거야? 강진우가 신나서 소리쳤다. 류시오가 힐끗 보더니 말했다. 저건 연방 A급 전함입니다. 우리 45연대 수준으론 못 가질 거예요. 왜 못 가죠? 강진우가 울상으로 물었다. 류시오는 담담히 말했다. 최소 소령 이상 지휘관이 필요한 함선입니다. 그럼 난 또 중위, 대위, 소령까지 3번이나 승진해야 돼. 강진우는 손가락으로 셈을 하다가 절망했다. 트럭은 천천히 작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운동장 한복판에는 이미 몇 대의 군용 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신병들이 트럭에서 내려와 열을 맞추고 있었다. 강진우와 같은 트럭을 타고 온 신병들도 얼른 뛰어내리고 싶었지만 강진우가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두 손을 뒤로 하고 머리를 숙이며 무언가 중얼중얼. 아직 기지 도착한 걸 모르네? 상사는 강진우를 보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두 중사에게 눈짓했다. 셋은 은밀히 기지 운동장 끝에 서 있는 장교들 쪽으로 걸어갔다. 트럭 안 신병들은 그 모습을 모두 봤다. 큰일이다. 저 상사가 뭔가 꾸미고 있어. 그러나 모두 몸을 움츠렸다. 트럭 안의 중사들이 매서운 눈빛으로 신병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입 열면 죽는다. 그때였다. 강진우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어설펐던 표정은 사라지고 군인다운 위엄이 깃든 얼굴로 바뀌었다. 전원 하차. 신속히 정렬. 쨍한 목소리로 명령이 떨어졌다. 신병들은 자동 반사처럼 움직였다. 강진우는 곧바로 옆에 중사들에게 말했다. 중사, 정렬 지원해. 두 중사는 순간 움찔했지만 군대는 명령이 최우선이다. 급히 뛰어가 신병들을 정렬시켰다. 비록 빽이 있다 해도 지금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더 큰일 난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열이 정리됐다. 뒤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우는 몸을 돌리고 깔끔하게 경례를 올렸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앞에 선 이들은 가운데 얼굴에 굵은 주름이 치고 사나운 인상의 대위 심건우. 그 옆에는 뻣뻣하고 음침한 표정의 두 중이었다. 심건우는 강진우를 스캔하듯 훑어봤다. 군복 상태, 자세, 표정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다. 소위 45연대에 오신 걸 환영하네. 나는 45연대 연대장, 심건우 대위이야. 강진우는 다시 단정히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